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종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0%가 떨어져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최저가 입찰 제도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된 익산 유물이 만여 점이나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민간 차원의 환수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과 활동 비용 마련에 한계를 드러내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 등 다른 지자체가 유물 환수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각종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쌀 판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20% 하락해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최저가 입찰 제도가 쌀값이 폭락한 이유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춘포면의 한 농가 창고. 창고에 벼를 담은 1톤 대형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평소라면 벼를 다 팔고 창고가 비어 있어야 하지만 쌀값이 폭락해 재고가 쌓였습니다. 지난해 40kg 한 포대의 산지 가격은 6만 8천 원 선, 올해 5만 4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농협과 RPC 업자들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농가들의 창고에는 조곡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과 생산됐다는데 지금 시장 격리도 좀 힘들고 좀 총체적인 난국 같아요,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이유를 정부의 최저가 입찰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작년까지 시장 격리곡을 최고가로 입찰했지만 올해부터는 역공매, 즉 최저 입찰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최저가로 낙찰을 받다 보니 농가들끼리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 격리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방식은 최저가, 무조건 싸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가격은 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분을 못하는 재고를 농민끼리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처리하는 상황은 쌀값을 높이거나 안정화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조생종 벼소하기 시작되는데 남은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면 쌀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 농민들은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고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 30만 톤 이상을 추가로 걷어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에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 질 수 있도록 어떤 터전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터전을 좀 만들어줬으면 싶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성 없으신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정부가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통해 쌀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농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요소비료는 20kg 한 포대 기준 지난해 1,600원에서 올해 28,900원까지 올랐습니다. 복합비료는 지난해 11,000원에서 올해 26,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가격도 지난해보다 리터당 617원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농자재 가격이 대폭 오른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에 이어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이어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에는 총 1,1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에는 신변종 질병 예방 백신과 동물용 의약품 개발이 이뤄지고 의약품 생산용 임상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시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바이오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는 중앙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특별자치도 연내 통과를 위해 전북의 장점과 보완 등을 찾고 있습니다. 신영대 김수흥 의원이 2년 동안 60건이 넘게 대표 발의했지만 가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은 대표 발의 62건, 공동 발의 412건 등 모두 47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89%는 계류 중이며 대안반영 폐기 6건, 나머지 1건인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폐기됐습니다. 김수흥 의원은 64건 가운데 가결된 법률안은 1건도 없고 한병도 의원은 80건을 대표 발의해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익산시가 전주시와 함께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를 구축합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협력 사업에 전주시와 함께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전주시와의 협업으로 도서관을 여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생태 특화 도서관인 유천도서관과 전통 한옥형 금마도서관, 전주 꽃심 도서관, 책기둥 도서관 등 특화 도서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된 익산 유물을 되찾아오자며 2년 전부터 민간 차원의 환수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 대응과 활동 비용 마련에 한계를 드러내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유물 환수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거친 무늬 거울, 익산에서 출토된 유물로 학계에서는 기원전 9세기경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교 필첩, 조선 후기 명필로 꼽히는 원교 이광사 선생의 서첩으로 익산의 문화유산입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된 익산 유물은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것만 4,600여 점, 개인 소장 등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만여 점의 유물이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유물은 석기와 청동기, 근현대까지 방대하고 토기와 도자기, 미술품, 생활민속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청동 동검 같은 거 이미 한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유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개인 소장에 있고. 익산에서는 2년 전부터 타지로 유출된 유물을 되찾아오자는 민간 환수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도 열고 지난달에는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까지 직접 찾아가 유물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 대응과 활동비용 마련 등의 한계를 겪으면서 민간 환수운동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상황. 때문에 익산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유물 환수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유물 환수 조례를 만들어 이번에 7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백제 역사유적 중심지 중 하나인 부여구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되찾아오자며 환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와 경북 김천, 경남 김해 등도 타 지역 반출문화재 환수에 나섰습니다. 익산의 문화재는 재정리돼야 한다. 민간단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버넌스 사업 콘텐츠로 해가지고 문화재 정리와 문화재 되찾기 운동 이것이 재검토돼야 한다. 마음과 백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도 익산.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지역 출토 유물을 되찾아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9,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만 8,858명, 해외 유입 33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9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6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16명, 군산 166명, 익산 1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일 기준 1.32를 기록해 유행 지속 경향을 보였습니다. 군산시 스포츠클럽 회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 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해임을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A 회장이 시장 선거에 개입해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하고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실패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책임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A 회장은 총회 소집권자가 회장인데 자격이 없는 사무국장이 총회를 열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도내에서 군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내 시군은 한 사람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는 군산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내 일선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리 부천초와 함열고등학교가 가장 일찍 어제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등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개학은 다음 달 16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도내 평균 방학 일수는 초등학교 28일, 중학교 29일, 고등학교 24일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의 청약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LH전북본부는 공공분양 1,094세대와 분양 전환형 5년 공공임대 288세대를 공급합니다. 일반 분양은 평당 870만 원입니다. 익산 평화지구는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2024년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고구마를 먹던 두 살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 20분쯤 진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제공된 고구마를 먹던 두 살 아이가 의식을 잃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구마가 목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민간 학술단체를 통해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과학수사기 소속 A경위가 10여 년 전부터 군산에 사무실을 둔 한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고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며 위법 사실이 발견된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에 신민 임실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12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군수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군수는 앞으로 2년간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을 추진하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이 오늘 오전 군산중학교 충경원에서 제72주기 학도병 전사자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산중학교와 군산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7명의 학도병이 낙동강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추모제는 유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소룡동 야외 수영장이 2년 만에 개장합니다. 군산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야외 수영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이용 전날 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평일과 주말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현장 예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 안전과 시설 방역 관리를 위해 인원수를 평일 2,000명, 주말 2,5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익산역 동측 주차장이 확장됩니다. 한국철도 전북본부는 익산역 동측 주차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은 기존 119대에서 16대 늘어난 135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역 동측 주차장은 역사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도심권 축산 악취 발생원 파악과 악취 해소를 위해 도심 인근 신흥동 왕지평야 축산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악취 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익산 용동면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어르신을 위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멸읍 이장단 협의회장과 익산시 이통장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배종호님이 전라북도 이통장 연합회장에 당선돼 임기 동안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6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